안녕, 뮤비에서 칸 덕후 스코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BTS Love Yourself 결, 앤서, Epiphany 컴백 트레일러로 기승전결의 결을 발표했습니다. 결의 제목은 앤서, Epiphany, 출현, 현현, 깨달음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나타난다, 알게 되다 라는 의미의 Epiphany입니다. 자, 그럼 기승전결의 의미는 무엇이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하나의 방 안에서 진의 활동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진이 집을 나서고 또 하나의 진이 창에서 등을 기대고 앉아있고 마지막 한 명의 진이 집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은 봄날에서 나선형의 사각형 계단을 올라가는 다른 멤버들을 바라보며 가장 아래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Love Yourself 기승전결에서 봄날에서 입었던 옷을 다시 입으며 청춘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한 발자국 나서려고 하지만 상처받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전체에서 반복되는 결심과 실행, 그리고 실패와 회귀는 그래서 시간을 돌린다는 표현으로 영상에서 역경에 부딪히고 다시 퇴화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도전, 실패, 회귀, 그리고 또다시 도전으로 반복되는 흐름은 이번 영상에서 아예 대놓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은유하는 것이 바로 이 꽃, 칼라꽃입니다. 칼라 혹은 칼라 백합이라는 이 꽃은 꽃잎이 하나로 되어 있는 대담하면서도 아름다운 꽃으로 꽃말은 순결, 순수함, 천년의 사랑 등이 있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결혼식부터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을 함께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 함께하는 시간의 반복의 의미를 가진 꽃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의 진과 방탄소년단 멤버들 그리고 청춘, 화양연화처럼 말이죠. 집은 대부분 마음을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진의 집은 컨테이너이기도 했고 안에서 밖으로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기도 했고 밖에서 안으로 쉽게 부서져 버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한 곳에 정착하는 데에 실패하고 임시로 도피처를 만들어 기운을 차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용기 있게 부숴야 할 단단한 외벽, 아래 껍데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바깥에서 불어온 폭풍에 의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진의 집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인간이 겪는 심경의 변화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진이 집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Love Yourself에서 지민이 흠뻑 맞던 비, 정국이 쇼트필름 비긴에서 집 밖에 내리던 비처럼 그 자체로 고통이나 시련, 아픔 등을 나타냅니다. 또한 외로운, 고독한, 혼자 남은 상황을 더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집이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연현상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줍니다. 즉, 이런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을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눈을 돌린 채 성숙하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즉, 스스로를 알로 감싸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진은 기꺼이 비를 맞습니다. 이는 진이 나라는 존재에 한정되어 있던 세상 밖의 고독을 마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진의 용기 있는 행동에 부합하듯 비는 아래에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내 진은 실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은 커튼을 닫아버립니다. 이전에 말했듯 얇은 가림막으로 남아 자아의 밖에서 마주해야 할 외로움과 고독감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은 또다시 나갈 채비를 시작합니다. 다시 그 고통을 세상 밖을 마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자신의 옆에 놓여있던 다이어리를 들고 갑니다. 이 다이어리는 Love Yourself 기승전결에 나오는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자신이 전하지 못한 진심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진심, 스메랄도, 그것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텍스트에서 이 다이어리가 진이 또다시 마주할 포구에, 여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의 끝에 다다른 건 다시 제자리.
결국 찾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이정표인 영혼의 지도.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지금부터 찾아보려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군가에겐 꿈이 될 수도, 누군가에겐 장래희망이 될 수도, 누군가에겐 아주 작은 목표일 수도, 누군가에겐 삶의 이유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그것,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단 하나의 무언가, 그것은 이 지독한 삶의 반복 사이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없이 피어있는 칼라꽃 사이에서 스메랄드 꽃을 찾는다면, 끝없는 삶의 반복에서 진심을 찾는다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이정표를 나타낸 영혼의 지도, 목표가 되어주겠죠.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긴 터널 속을 달리는 것만이 전부였던 화양연화. 이 아프고 아름다운 화양연화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끝없이 빙빙 도는 원을 그리는 모습 같죠. 소설 원작의 일본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언가의 실패에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난 항상 같은 걸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같은 장소에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아온 것 같아서 좌절했어. 하지만 경험을 쌓았으니 실패했든 성공을 했든 완전히 같은 장소를 헤맨 건 아닐 거야. 원이 아니라 나선을 그렸다고 생각했어. 맞은편에서 보면 같은 곳을 도는 듯 보였겠지만 조금씩은 올라갔거나 내려갔을 거야. 그런 거면 좀 낫겠지. 아니, 그것보다도 인간은 나선 그 자체인지도 몰라. 같은 장소를 빙글빙글 돌면서 그래도 뭔가 있을 때마다 위로도 아래로도 자랄 수 있고 옆으로도, 그리고 내가 그리는 원도 점차 크게 부풀어 조금씩 나선은 커지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힘이 나더라. 끝없는 터널, 화양연화. 분명 그것은 같은 곳을 빙빙 도는 느낌일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실패하곤 해서 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도 그 과정은 분명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혹은 옆으로든 우리가 그리는 원은 점점 더 넓어져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몇 살이 되든 사람은 늘 고민을 마주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향, 크기, 위치는 늘 바뀌고 있겠죠. 나의 스메랄도는 어디에 있을까? 그 수많은 칼라꽃들 사이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길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겠죠. 지금까지 뮤비 해석하는 덕후 스코프였습니다.